새벽 2시 매화도 등대에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윤서연은 등대 상층부에서 해양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55세의 전 해양학자였던 그녀는 이제 이 외딴 섬에 임시 등대지기로 살아가고 있었지요. 인구 900명의 작은 섬 매화도. 육지에서 배로 2시간을 가야 닿을 수 있는 이곳에서 서연은 6개월째 혼자 등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똑, 똑, 똑. 철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 리 없는데. 서연이 계단을 내려가 문을 열자 젊은 남자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습니다. 리암, 무슨 일이야? 리암은 아일랜드에서 온 교환학생으로 이번 여름 동안 해양생물 연구 인턴으로 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지금 당장 밖으로 나와야 해요. 왜? 무슨 일인데?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일단 따라오세요. 리암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급하게 외투를 걸치고 리암을 따라 등대 밖으로 나왔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만 들렸지요. 리암, 도대체 뭔 일이야? 이 시간에 왜? 저기 봐요. 리암이 바다 쪽을 가리켰습니다. 서연이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니 멀리서 작은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트야? 네. 30분째 저 자리에서 맴돌고 있어요. 그게 뭐가 이상해? 야간 조업하는 어선일 수도 있잖아. 리암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보트는 조업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리암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늘 밤 누군가 이 등대를 불태우려 한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불태우다니 무슨 소리야?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정말이에요. 제가 확실한 정보를 들었거든요. 서연은 리암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하려는 거야? 그건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해요. 그때 바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트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서연 씨, 빨리요. 리암이 서연의 팔을 잡고 등대에서 멀어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안 돼. 나는 이 등대를 지켜야 해. 하지만 위험해요. 리암, 이 등대가 꺼지면 지나가는 배들이 위험에 빠져. 특히 이런 밤에는. 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해양학자로서 그리고 등대지기로서 자신의 책임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그럼 적어도 경찰에 신고라도. 이 섬에는 파출소 하나뿐이야. 그것도 새벽엔 비어있고. 리암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서연이 등대를 올려다봤습니다. 30m 높이의 하얀 탑이 어둠 속에서 우뚝 서 있었지요. 일단 등대 안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내가 아는 정보를 자세히 말해봐. 둘은 다시 등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정말 누군가 이 등대를 노리고 있는 걸까요? 밖에서는 여전히 파도 소리와 함께 미묘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등대 안으로 들어온 서연과 리암은 1층 조작실로 향했습니다. 리암, 일단 차부터 끓일게. 그리고 내가 뭘 알고 있는지 천천히 말해봐. 서연이 전기포트에 물을 받으려는 순간 갑자기 등대 전체가 어둠에 잠겼습니다. 정전. 아니에요. 등명기만 꺼진 거예요. 리암이 손전등을 켜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급하게 조작반으로 달려갔습니다. 30년간 바다를 비춰온 등명기가 완전히 꺼져 있었지요. 이상해. 메인 전원은 살아있는데. 서연이 스위치들을 확인해 보니 등명기로 가는 전선이 임의적으로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한 거야. 언제부터 꺼져 있었을까요? 30분 전만 해도 정상이었어. 그럼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본 그 보트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네. 둘은 등대 상층부로 올라가 망원경으로 바다를 살펴봤습니다. 저기 봐요. 리암이 가리킨 곳에는 작은 보트가 등대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하네. 저 위치에서 뭘 하는 거지? 서연이 망원경 배율을 높였습니다. 보트에는 2에 3명 정도가 타고 있는 것 같았지요. 서연 씨, 저 사람들이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뭘 준비한다고? 잘 안 보이지만 통 같은 걸 들고 있어요. 그때 보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등대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지요. 리암, 내가 말한 정보가 뭔지 지금 당장 말해봐. 사실은 제가 해림건설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해림건설. 네, 이 섬 재개발 공사를 맡은 회사예요. 거기서 들은 얘기인데 리암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등대를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등대가 방해가 되나? 재개발 계획에 등대가 문화재로 지정되면 공사가 복잡해진대요. 그래서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거야? 네. 그런데 단순히 철거 신청하면 반대가 많을 거라서 사고로 위장하려는 것 같아요. 서연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고라니. 화재. 네. 그리고 그 뒤에 안전상 위험하다며 철거하는 거죠. 증거는 있어. 리암이 배낭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재개발 설계도가 들어있어요. 등대 철거 전제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서연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했어. 오늘 밤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달려온 거예요. 바로 그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트 엔진 소리가 멈춘 것 같았지요. 정박한 것 같아요. 둘은 다시 망원경으로 확인했습니다. 보트에서 사람들이 내려 바위에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온 거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이 섬 파출소는 읍장과 가까운 사이야. 신고해봤자 묵살당할 거야. 그럼 서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해양학자로서 20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 순간이었지요. 일단 등명기부터 복구해야 해. 지금 이대로 두면 지나가는 선박들이 위험해. 하지만 저 사람들이 걱정하지 마. 내가 방법을 알고 있어. 서연은 비상용 발전기실로 향했습니다. 등대에는 메인 전원이 차단되더라도 응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동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리암, 이 스위치를 내가 신호하면 올려. 네. 서연이 끊어진 전선을 확인하고 임시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리암에게 신호를 보냈지요. 지금 등명기가 다시 켜졌습니다. 강력한 빛이 어둠을 가르며 바다를 비췄지요. 성공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 씨, 저 사람들이 등대로 오고 있어요.
정말로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서연과 리암은 등대 2층으로 올라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일단 여기서 USB부터 확인해보자. 서연이 노트북을 켜고 리암이 건넨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매화도 종합개발 마스터 플랜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이게 뭐야? 서연이 파일을 열어보니 섬 전체의 상세한 개발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호텔, 리조트, 마리나. 그리고 그 한복판에 있어야 할 등대는 어디에도 없었지요. 여기 봐요. 리암이 화면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기존 구조물 철거 대상 등대 문화재 지정 전 처리 필요. 문화재 지정 전 처리? 네. 등대가 문화재로 지정되면 개발에 제약이 생기니까 그 전에 없애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서연이 다른 페이지들을 넘겨봤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지요. 사업 주체가 읍장 최도일? 네. 읍장님이 해림건설과 손잡고 진행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럼 이 섬 주민들은 알고 있는 거야? 일부만 알고 있어요. 그것도 관광단지 조성으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식으로만 알려져 있고요. 서연이 계속 문서를 살펴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보험금 수령 계획. 이게 뭐야? 화면에는 등대 화재 시 보험금 및 정부 보조금 수령액 산정이라는 표가 있었습니다. 등대에 화재가 나면 보험금이 나오고 그 후 안전 문제로 철거하면서 정부에서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에요. 일석이조라는 거구나. 네. 게다가 등대가 없어지면 이 해역에서 선박사고 위험이 높아져요. 그럼 또 보험금이. 리암의 말을 듣던 서연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선박사고까지 계획한 건 아니겠지. 그건 모르겠지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등대 1층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지요. 들켜 안 된 걸까요? 아직은 괜찮을 거야.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 서연이 USB의 다른 폴더들을 확인했습니다. 이것 봐. 해림건설 내부 메모들이 있네. 메모 중 하나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등대지기 윤서연 전 해양학자 까다로울 수 있음. 사전 제거 검토 필요. 사전 제거. 나를 말하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서연 씨가 해양 전문가라서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죠. 그럼 나도 위험하다는 얘기네. 리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경고하러 온 거예요. 서연이 문서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계획이 생각보다 치밀했습니다. 타임라인을 봐. 오늘 밤 화재, 내일 안전점검, 모레 철거 명령. 일사천리네요. 그리고 여기 관련자 명단이 있어. 화면에는 이 계획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었습니다. 읍장 최도일, 해림건설 현장 소장 박성민,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지? 안태현. 아, 그 사람은 읍장님 조카예요. 선박 면허를 가지고 있어서 오늘 밤 실행팀에 포함된 것 같아요. 실행팀. 네. 실제로 등대에 불을 지르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요. 서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리암, 이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된 거야? 내가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인데 이런 기밀까지. 사실은 제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네. 제가 환경보호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매화도 개발 계획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라는 임무를 받고 온 거예요.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너는 처음부터? 네. 하지만 서연 씨를 속이려던 건 아니에요. 정말로 해양생물 연구에도 관심이 있고요. 하지만 나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았잖아.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급해서. 밖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운 곳에서였지요. 일단 이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은 저들을 막는 게 먼저야. 서연이 USB를 안전한 곳에 숨기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막을 건가요? 내가 20년간 바다를 연구하면서 쌓은 경험이 있어. 그리고 이 등대의 구조도 잘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일단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 현장에서 직접 촬영하는 거야. 리암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지만 해야 해. 이 등대와 이 섬의 바다를 지키려면. 서연의 눈빛에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등대 내부 서고에서 낡은 로그북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리암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20년간의 해양사고 기록이야. 내가 해양학자로 일할 때부터 수집한 자료들이지. 서연이 로그북을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이 해역은 조류가 복잡해서 GPS만으로는 안전 항해가 어려워. 특히 안개가 끼거나 폭풍우가 칠 때는 등대가 유일한 길잡이야. 페이지를 넘기며 서연은 과거의 기록들을 확인했습니다. 2019년 태풍 링링 때 화물선 좌초 사고, 2020년 안개 낀 새벽 어선 충돌 사고. 모두 시야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일어난 일들이야. 등대가 있었는데도 사고가 났나요? 등대가 있어서 이 정도였어. 만약 없었다면. 서연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들이었거든요. 리암, 내 연구 노트도 찾아봐야겠어. 서연은 서랍에서 두꺼운 노트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젊은 해양학자였던 시절의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여기 있다. 매화도 해역 조류 분석 자료. 노트에는 복잡한 해류도와 함께 상세한 분석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해역은 세계의 조류가 만나는 지점이야. 특히 만조와 간조가 바뀌는 시간대에는 물의 흐름이 예측하기 어려워져. 그럼 등대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맞아. 그런데 저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무시하고 있는 거야. 그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액체를 뿌리는 듯한 소리였지요. 뭔 소리지? 둘은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등대 외벽에 누군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면서 액체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가연성 액체를 뿌리고 있어요. 리암이 소리를 죽여 말했습니다. 드론 있지? 네, 가져왔어요. 지금 당장 촬영해야 해. 저들의 범행 과정을 기록하는 거야. 리암이 배낭에서 소형 드론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밖으로 내보내죠? 들킬 수 있어요. 등대 상층부에 환기구가 있어. 거기서 조심스럽게 내보내자. 둘은 조용히 나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 환기구를 열고 드론을 내보냈지요. 리암이 컨트롤러로 드론을 조작하며 아래를 촬영했습니다. 화면에는 3명의 남자가 등대 주변에서 작업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 명은 사다리에서 액체를 뿌리고 나머지 2명은 보트에서 추가 통을 나르고 있었지요. 저 얼굴들 보여? 네, 꽤 선명하게 나와요. 화면 속 인물 중 한 명이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저 사람.
안태현이야. 읍장 조카 맞네. 그럼 정말로 USB 문서가 맞다는 거네요. 응. 그리고 저기 해림건설 작업복을 입은 사람도 보여. 드론 화면으로 보니 이들의 작업이 상당히 체계적이었습니다. 등대 하부부터 시작해서 점차 위로 올라가며 가연성 액체를 뿌리고 있었지요. 저들이 생각보다 전문적이네요. 그러게. 즉 흥적인 게 아니라 미리 계획된 일이야. 서연이 드론 영상을 보며 분석했습니다. 액체를 뿌리는 패턴을 봐. 화재가 빠르게 번지도록 계산된 것 같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건물 구조상 취약점을 노리고 있어. 저 지점들에 불이 붙으면 등대 전체로 번지는데 10분도 안 걸릴 거야. 리암이 드론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려 했지만 서연이 만류했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드론 소리가 들려. 적당한 거리에서 계속 촬영해. 그때 보트에서 누군가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들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방향성 마이크가 있어요. 리암이 또 다른 장비를 꺼냈습니다. 너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이야? 장비가 이렇게 많아. 환경보호 활동하다 보면 은밀한 조사가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서연이 마이크를 조작하여 소리를 증폭시켰습니다. 희미하게나마 대화 내용이 들렸지요. 30분 후에 점화할 예정. 네, 알겠습니다. 등대지기는 어떻게 할까요? 등대지기? 나를 말하는 거야? 일단 기절시키고 나중에 사고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서연과 리암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서연 씨, 정말 위험해요. 이제 그만 도망쳐야. 안 돼. 아직 증거가 부족해. 하지만 생명이 더 중요하잖아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리암, 내가 여기서 도망치면 이 등대는 정말로 사라져. 그리고 앞으로 이 바다에서 수많은 사고가 일어날 거야. 그래도 게다가 증거가 없으면 저들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목적을 달성할 거야. 이번에 확실히 막아야 해. 서연의 결의에 찬 모습을 본 리암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럼 제가 도울게요. 끝까지. 고마워. 그럼 이제 반격을 시작해보자. 서연이 20년간의 해양 연구, 경험과 등대 구조에 대한 지식을 총동원하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상해. 평소에는 신호가 잘 잡히는데 혹시 중계기를 건드린 건 아닐까요? 리암의 말에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완전히 준비해온 거네. 그때 등대 아래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연 씨, 나와서 얘기합시다. 서연이 창문으로 내다보니 읍장 최도일이 서 있었습니다. 읍장님이 직접 왔네. 어떻게 할까요? 일단 나가서 시간을 벌어보자. 그 사이에 너는 증거를 더 확보해. 서연이 등대 밖으로 나가자 최도일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이 늦은 시간에 뭐 하고 계세요? 등대 지키는 게 제 일이잖아요. 읍장님은 왜 이런 시간에? 아, 그게 야간 안전 점검 나온 거예요. 최도일의 말에 서연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안전 점검을 새벽 3시에요. 그것도 화학 냄새가 나는 액체를 뿌리면서. 최도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읍장님, 저도 바보가 아니에요. 재개발 계획 다 알고 있거든요. 재개발이 뭐가 나쁜가요? 섬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드는데 등대를 없애면서요?
등대는 이제 필요 없어요. GPS도 있고 현대식 항로 표지 시설로 바꾸면 되죠.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읍장님은 바다를 모르세요. GPS는 언제든 고장날 수 있어요. 특히 폭풍우나 강한 자기장에 노출되면. 그런 일이 얼마나 자주 있다고. 2019년 태풍 때 화물선 세척이 좌초했던 걸 벌써 잊으셨나요? 그때 GPS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사고가 났을까요? 최도일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다른 곳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읍장님 말이 맞아요. 등대 같은 낡은 건 없애버리고 관광지 만드는 게 나아요. 마을 이장 김춘식이 몇 명의 주민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장님도 오셨네요. 서연 씨, 당신은 외지 사람이니까 모르겠지만 우리 섬 사람들은 관광 개발을 원해요. 정말 모든 주민이 그런가요? 서연의 질문에 주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반대예요.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70대 어민 박수철 할아버지였지요. 수철 할아버지. 등대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밤에 조업해요? GPS만 믿고 바다에 나갔다가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져요? 다른 어민 몇 명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등대는 우리한테 꼭 필요해요. 하지만 이장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업만으로 언제까지 먹고 살겠어요? 관광업이 훨씬 돈이 되잖아요. 돈보다 안전이 먼저 아닌가요?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안전은 현대식 장비로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요. 최도일이 다시 나섰습니다. 게다가 등대 유지비만 연간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 돈으로 다른 걸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주민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문제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짧은 순간 신호가 잡힌 것 같았지요. 급하게 전화를 받으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 선배님, 지후야. 안지후는 서연의 옛 제자로 현재 해양경찰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갑자기 연락이 안 되길래 걱정했어요. 지후야, 지금 급한 상황이야. 매화도 등대의 문제가. 그런데 통화가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또 신호가 사라졌네. 최도일이 서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포기는 무슨 포기요? 전 제 의무를 다할 뿐이에요. 의무라니요. 이 등대를 지키고 이 바다를 안전하게 만드는 게 제 의무예요. 서연의 단호한 모습에 최도일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서연 씨가 계속 방해한다면 어쩔 수 없이 강제로라도. 강제로요. 읍장님이 공권력을 남용하겠다는 건가요? 공권력이 아니라 주민 안전을 위한 조치죠. 그때 리암이 등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서연 씨, 해경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안지후 경사가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대요. 선배님 연락 받고 급히 출발했다고요. 최도일과 이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해경이 온다고? 네, 1시간 후면 도착할 거래요. 서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야. 이제 제대로 조사받을 수 있겠네. 하지만 최도일이 안태현에게 뭔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계획을 앞당겨야겠어. 뭐라고요? 서연 씨, 죄송하지만 해경이 오기 전에 일을 마무리해야겠어요. 안태현과 다른 남자들이 서연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뭘 하려는 거예요? 잠깐만 조용히 있어 주세요. 금방 끝날 테니까. 서연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리암, 준비됐지? 네. 리암이 배낭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이제 진짜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리암, 지금이야. 서연의 신호에 리암이 배낭에서 연막탄을 터뜨렸습니다. 하얀 연기가 순식간에 퍼지면서 주변이 보이지 않게 되었지요. 뭐야, 이게. 최도일과 안태현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그 틈을 타서 서연과 리암은 등대 뒤편으로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요? 갯골로. 내가 20년 전에 조사할 때 발견한 비밀 통로가 있어. 둘은 등대에서 50m 떨어진 바위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만조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바닷물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지요. 여기야. 서연이 바위 사이 좁은 틈을 가리켰습니다. 여기가 통로예요? 응. 간조 때만 드나들 수 있어.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둘은 바위 틈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좁은 통로를 따라 기어가니 작은 동굴 같은 공간이 나왔지요.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저들이 실제로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촬영해야 해. 여기서라면 들키지 않고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어. 서연이 방수 케이스에서 카메라와 마이크를 꺼냈습니다. 이 장비들을 바위 틈에 설치할 거야. 음성과 영상을 동시에 녹화하는 거지. 하지만 만조가 되면 이곳도 물에 잠기지 않나요? 30분 정도는 버틸 수 있어. 그 시간이면 충분할 거야. 서연이 숙련된 손놀림으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바위 틈 사이로 등대가 선명하게 보였지요. 방향성 마이크도 설치해야 해.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거야. 리암이 마이크를 조심스럽게 바위 위에 고정했습니다. 신호는 어떻게 받을 건가요? 무선 수신기를 사용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 서연이 작은 모니터를 켜자 등대 주변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연기가 걷히면서 최도일 일행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들을 찾아야 해. 시간이 없어. 그냥 계획대로 진행하자. 안태현이 다른 남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군. 서연이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3명의 남자가 등대 주변에서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체계적이고 빠르게 움직였지요. 음성도 잘 들려요. 리암이 헤드폰을 끼고 확인했습니다. 오늘 밤불 지르고 내일 안전점검 쇼하면 돼. 그럼 등대지기는? 사고로 처리하라고 했잖아. 연기 흡입으로 기절했다가 구조되었다고 하면 돼. 만약 죽으면? 그럼 더 좋지. 증인도 없어지고. 서연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정말 악질들이네. 계속 녹화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확실한 증거가 될 거예요. 화면 속에서 안태현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읍장님, 30분 후에 점화할 예정입니다. 해경은? 아직 1시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충분한 시간이에요. 좋아. 확실하게 처리해. 전화를 끄는 안태현이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자. 기름을 더 뿌리고 점화 준비해. 남자들이 등대 하부에 추가로 가연성 액체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양이면 정말 큰 화재가 날 것 같아요. 그게 목적이야. 완전히 태워서 복구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지. 서연이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조가 시작된 것이었지요. 서연 씨,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결정적인 순간을 놓칠 수 없어. 바닷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지만 서연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 남자가 라이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점화한다. 잠깐. 그때 갑자기 등대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뭔 소리야? 서연이 등대를 바라보니 비상 사이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사이렌을 켠 거지? 저기 봐요. 리암이 등대 상층부를 가리켰습니다. 누군가 등대 위에서 강력한 조명을 켜고 있었지요. 누구야? 서연이 망원경으로 확인해 보니 70대 어민 박수철 할아버지였습니다. 수철 할아버지가 도와주고 있어. 할아버지가 등대 상층부에서 비상 신호탄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도둑이야. 불을 지르려는 도둑들이야. 갑작스러운 상황에 범인들이 당황했습니다. 계획이 틀어졌어. 어떻게 하지? 일단 불부터 지르자. 안태현이 라이터로 기름에 불을 붙이려는 순간 서연이 갯골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안 돼. 서연이 휴대용 소화기를 분사하며 불을 끄려 했지만 이미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어. 등대 하부에서 화염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마지막 카드가 있었습니다. 리암 등명기를 최대 출력으로 켜. 네. 리암이 등대로 달려가 등명기를 조작했습니다. 강력한 빛이 밤바다를 환하게 비추며 멀리까지 신호를 보냈지요. 이제 해경도 우리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불길은 계속 번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해경이 제때 도착할 수 있을까요? 불길이 등대 하부를 감싸기 시작했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리암, 비상소화 시스템을 작동시켜. 어디 있어요? 등대 2층 조작실. 빨간 레버를 당겨. 리암이 연기속을 뚫고 등대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안태현이 그를 가로막았지요. 어딜 가려고? 비켜요. 둘이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 서연은 갯골에서 가져온 증거들을 안전한 곳에 숨겼습니다. 이 증거만큼은 지켜야 해.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림건설 현장 대리 박성민이 갑자기 최도일에게 소리쳤습니다. 읍장님, 이건 계획과 달라요? 사람이 다칠 수 있어요.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저는 단순한 철거 작업이라고 들었는데 이건 방화잖아요. 박성민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 대리, 이미 시작된 일이야. 끝까지 가야 해. 안 됩니다. 저는 범죄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박성민이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끄려 하자 안태현이 그를 밀쳤습니다. 이 바보야. 지금 무슨 짓이야. 저도 양심이 있어요. 두 사람이 소화기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소화기가 떨어지며 기름통을 건드렸습니다. 아. 기름통이 넘어지면서 안태현과 박성민의 발에 기름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옷에 다 묻었어. 불길이 번지면서 두 사람은 황급히 기름 냄새가 나는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증거 인멸하려고. 서연이 재빨리 그들의 옷을 챙겼습니다. 기름 성분이 묻은 옷은 결정적인 물증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 순간 등대 상층부에서 박수철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해경이다. 해경 배가 온다. 멀리 바다에서 푸른 불빛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벌써
최도일이 당황했습니다. 예상보다 1시간이나 빨리 온 것이었지요. 안지후 경사가 급히 출발했나 봐. 서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태현이 급하게 최도일에게 말했습니다. 읍장님, 이제 어떻게 하죠? 일단 증거를 없애야 해. 하지만 불이. 그때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모든 게 다 녹화되었거든요. 뭐라고? 서연이 갯골에서 가져온 메모리 카드를 보여줬습니다. 당신들의 대화도, 기름 뿌리는 장면도, 방화하는 모습도 다 담겨 있어요. 최도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조작된 거야. 조작이요. 그럼 지금 당신들 옷에 묻은 기름은 뭐죠? 서연이 증거로 챙긴 옷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빈 기름통들은? 현장에는 범죄의 흔적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문화행사 준비였어. 최도일이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문화행사요? 맞아. 등대 축제를 위한 불꽃 연출이었다고. 그럼 왜 새벽 3시에? 그것도 허가 없이. 서연의 질문에 최도일이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해경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10분이면 도착할 거리였지요. 읍장님, 우리 도망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안태현이 초조해했습니다. 어딜 도망가? 이 작은 섬에서. 보트로. 보트도 이미 해경이 확인했을 거야. 정말로 해경배 뒤로 작은 보트 한 척이 견인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도주용 보트네. 서연이 확인했습니다. 그때 박성민이 최도일에게 다가갔습니다. 읍장님, 저는 진실을 말하겠어요. 박 대리, 더 이상 거짓말 할 수 없어요. 제 가족한테도 떳떳하고 싶거든요. 박성민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어요. 이 모든 계획이 읍장님과 해림건설의 공모였다고. 박성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최도일이 화를 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해경배가 포구에 도착했고 안지후 경사를 비롯한 해경대원들이 상륙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선배님, 안지후가 달려와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지후야,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선배님이 보내주신 위치 신호를 보고 급히 왔어요. 그런데 이 불은? 방화예요. 등대를 없애려고 일부러 지른 거야. 안지후가 현장을 둘러보며 증거들을 확인했습니다. 기름통, 라이터, 그리고 기름 묻은 옷까지. 증거가 확실하네요. 녹화된 영상도 있어요. 서연이 메모리 카드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안지후가 최도일에게 다가갔습니다. 최도일 씨, 방화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잠깐, 이건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라 현행범이죠. 다른 해경대원들이 안태현과 나머지 공범들도 체포했습니다. 할 말 있으면 조사받을 때 하세요. 불길은 해경이 가져온 전문 소화 장비로 빠르게 진압되었습니다. 다행히 등대의 구조적 손상은 크지 않았지요. 등대는 괜찮겠어요? 응, 외부만 그을렸을 뿐이야. 복구는 충분히 가능해. 서연이 안도하며 등대를 올려다 봤습니다. 박수철 할아버지가 등대에서 내려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정말 고생 많았어요. 할아버지야말로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사이렌 켜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우리 등대는 우리가 지켜야죠.
할아버지의 말에 서연이 뜨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똥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등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지만 아직 상황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지후 경사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증거 수집은 끝났는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뭔데? 섬 전체 통신이 두절된 상태예요. 중계기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거든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저들이 철저하게 준비했으니까. 문제는 본토와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추가 증거 조사나 법적 절차를 위해서는 통신이 복구되어야 하는데, 그때 리암이 다가왔습니다. 통신 문제라면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위성 통신 장비가 있거든요. 환경 조사할 때 쓰던 거예요. 서연이 놀랐습니다. 그런 장비까지 가지고 있었어. 네, 무선 중계기가 고장날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준비해 두거든요. 리암이 배낭에서 접이식 위성 안테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설치하려면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해요. 등대 꼭대기는 어때? 안지후가 제안했습니다. 그곳이 가장 좋겠어요. 일행은 등대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화재로 인한 그을음은 있었지만 구조적 손상은 크지 않았지요. 등대 최상층에 도착한 리암이 위성 안테나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호 잡는데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그 사이 서연은 등대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등명기는 괜찮네. 다행히 불이 여기까지는 번지지 않았어. 선배님, 정말 대단해요. 이런 상황에서도 냉정하게 대처하시고 20년간 바다에서 일하다 보니 위기 상황에 익숙해졌어. 서연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후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었어? 선배님 연락 받고 바로 출발했어요. 다행히 고속정이 대기 중이었거든요. 고속정? 네, 최근에 이 해역에서 수상한 활동이 포착되어서 감시 중이었어요. 안지후의 말에 서연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수상한 활동이라니? 불법 폐기물 투기 의혹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밤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때 리암이 소리쳤습니다. 연결됐어요. 위성통신 작동합니다. 안지후가 무전기를 들고 본부에 연락했습니다. 여기 안지후. 매화도에서 긴급 상황 보고 드립니다. 지후, 연락이 안 되길래 걱정했어. 상황은? 방화 사건 현행범 3명 체포했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해요. 알겠어. 과학수사팀과 검찰 파견할게. 통화를 마친 안지후가 말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수사가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서연은 뭔가 찜찜한 기분이었습니다. 지후야, 혹시 다른 공범이 더 있는 건 아닐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계획이 너무 치밀해. 읍장이나 안태현 같은 사람들이 혼자 꾸밀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서연의 지적에 안지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배후에 더 큰 세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갑자기 섬 아래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뭔 일이지? 등대에서 내려다보니 주민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내려가 보자. 일행이 등대에서 내려와 주민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장 김춘식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개발 계획은 다 물거품 되는 거냐? 개발보다 안전이 먼저죠.
박수철 할아버지가 반박했습니다. 안전이 뭐가 중요해? 돈이 먼저야. 이장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젊은 어민 몇 명이 이장에게 항의했습니다. 우리는 개발 반대했잖아요. 서연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이제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서연 씨, 당신이 이런 일을 벌인 거 아니야? 이장이 서연을 비난했습니다. 제가 뭘 벌였다는 거죠? 등대를 지키려고 거짓 신고를 한 거 아니야? 거짓 신고요. 증거도 다 있는데. 서연이 메모리 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야. 이장이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때 리암이 나섰습니다. 조작이 아니에요. 제가 직접 촬영한 거거든요. 넌 누구야? 외국인이 우리 일에 왜 끼어들어? 저는 환경보호 활동가예요. 그리고 이 섬의 자연을 지키고 싶어요. 자연? 그런 게 밥 먹여주냐? 이장과 리암 사이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안지후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법적 절차라니 우리는 피해자라고. 어떤 피해를 입으셨는데요? 개발 계획이 무산되면 우리가 손해잖아. 이장의 말에 다른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장님 말이 맞아요. 우리도 잘 살고 싶어요. 하지만 반대편에서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안전이 더 중요해요. 등대가 없으면 위험해요.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싸울 때가 아니에요. 그럼 언제 싸워요? 진실이 먼저 밝혀져야 해요. 그 다음에 미래를 논의하는 거죠. 서연의 말에 주민들이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안지후가 말했습니다. 수사가 끝나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이장은 여전히 불만스러워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손해는 누가 보상해 줄 거야? 이 말에서 서연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이장도 이 계획에 어느 정도 관여되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과연 진실은 어디까지일까요? 새벽 6시 매화도 포구의 해경과학수사팀을 태운 대형 순시선이 도착했습니다. 안지후 경사, 고생 많았습니다. 김태영 경감이 하선하며 인사했습니다. 경감님, 현장 보조는 완료했습니다. 안지후가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용의자들 조사는 임시 구금 중입니다. 하지만 배후 세력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경감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서연 씨죠.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등대직이 윤서연입니다. 먼저 수고하셨습니다. 증거 자료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연이 메모리, 카드와 수집한 물증들을 제출했습니다. 갯골에서 촬영한 영상과 음성 녹취, 그리고 범인들의 기름 묻은 옷까지입니다. 과학수사요원이 증거들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방화 혐의 입증에 충분합니다. 혹시 다른 관련자들도 조사하실 건가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특히 이장 김춘식 씨가 의심스럽습니다. 김경감이 이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김춘식이 발끈했습니다. 그럼 왜 개발 계획에 대해 그렇게 자세히 알고 계셨죠? 그야 읍장님이 설명해 주셔서. 읍장 최도일과는 어떤 관계십니까? 그냥
동향 사람이고 김춘식이 말을 흐렸습니다. 그때 과학수사요원이 발견한 것을 보고했습니다. 경감님 현장에서 추가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뭔가요? 등대 주변에서 전문적인 방화 도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요원이 작은 장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원격 점화 장치입니다.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어졌어요. 서연이 놀랐습니다. 원격 점화라니, 그런 멀리서도 불을 붙일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장비는 일반인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김경감이 안태현을 바라봤습니다. 안태현 씨, 이 장비를 누가 준비했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모른다고요? 당신이 직접 사용했잖아요. 누군가 미리 준비해둔 걸 받아서. 누구한테 받았어요? 안태현이 머뭇거렸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공범 혐의가 더 무거워집니다. 김경감의 경고에 안태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해림건설 본사에서 보낸 사람이 있었어요. 본사에서? 네,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이었는데. 이름은 모르겠고 박 과장이라고만 했어요. 김경감과 안지후가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해림건설 본사가 직접 관여했다는 얘기네요. 그럼 이 사건이 단순한 지역 비리가 아니라 대기업이 연루된 조직적 범죄일 수도 있겠어요.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선배님 추리가 맞았네요. 안지후가 감탄했습니다. 그때 리암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추가 정보가 있어요. 뭔가요? 해림건설이 이 지역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일을 벌였다는 정보입니다. 리암이 노트북을 켜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서해안의 다른 섬 세 곳에서도 문화재나 자연보호 시설이 의문의 사고로 사라졌어요. 화면에는 다른 섬들의 사진과 신문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이것들도 모두 해림건설이 개발 계획을 세웠던 곳들이에요. 김경감이 자료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패턴이 똑같네요. 문화재나 보호시설에 사고가 나고 그 후 개발이 진행되는. 네, 그래서 저희 환경보호단체에서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번 사건은 연수의 범죄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서연이 깨달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큰 조직을 상대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확실한 증거를 잡았으니까 전체를 수사할 수 있을 거예요. 김경감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 여기 김태영. 해림건설 본사 수사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합동수사 준비하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김경감이 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때 박수철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경찰관님, 우리 등대는 이제 안전한 건가요? 네, 할아버지. 이제 아무도 등대를 건드릴 수 없을 겁니다. 다행이구만. 우리 바다에 등불이 꺼질 뻔했네. 할아버지의 말에 서연이 감동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당연한 일 했을 뿐이지. 우리 등대는 우리가 지켜야지. 그 순간 등대에서 밝은 빛이 비쳤습니다. 리암이 등명기를 다시 작동시킨 것이었지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리암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서연이 등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작이요? 이 등대를 제대로 보호하고 이 바다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일 말이야.
서연의 눈빛에 새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면서 매화도는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더 큰 사명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지후야, 나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무슨 아이디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양 안전 감시 시스템을 만드는 거야. 구체적으로는 등대 같은 중요 시설들을 시민들이 직접 모니터링하는 네트워크 말이야. 안지후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흥미로운 아이디어네요. 리암, 너도 참여할래? 물론이죠. 제가 가진 기술과 장비를 모두 활용하겠어요. 세 사람이 새로운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이 등대의 빛은 더욱 밝게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매화도 마을회관에서 특별 주민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해림건설의 조직적 범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된 것이었지요. 오늘은 매화도의 미래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김태영 경감이 사회를 맡았습니다. 먼저 수사 결과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수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해림건설은 지난 5년간 서해안 4개 섬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문화재와 자연보호시설을 파괴했습니다.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총 피해 규모는 300억 원에 달하며 이 중 150억 원이 부당 이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섬만 노린 게 아니었다는 거네요. 박수철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김경감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읍장 최도일은 해림건설로부터 5억 원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억이나? 주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장 김춘식도 1억 원을 받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장 자리에 앉아 있던 김춘식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단순한 개발 사업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주민들을 속인 건 사실이죠. 죄송합니다. 김경감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건이 밝혀지면서 해림건설의 다른 범죄들도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한 주민이 질문했습니다. 해림건설 자산 동결로 피해 보상 재원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김경감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등대는 긴급히 등록문화재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박수철 할아버지가 박수를 쳤습니다. 잘 됐구만. 이제 아무도 우리 등대를 건드릴 수 없겠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불만스러워했습니다. 그럼 개발은 영원히 못하는 건가요? 개발을 못하는 게 아니라 무분별한 개발을 막는 거죠. 서연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서연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바다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6개월간 이 섬에서 등대를 지켜왔고요. 주민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GPS는 언제든 고장날 수 있습니다. 위성 신호가 차단되거나 전자기파 간섭이 있을 때 말이죠. 서연이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2019년 태풍 링링 때를 기억하세요. GPS가 작동하지 않아 화물선 3척이 좌초했습니다. 맞아. 그때 정말 큰일 날 뻔했지. 어민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등대는 전자장비가 아닙니다. 물리적인 빛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작동하는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서연의 설명에 주민들이 수긍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등대가 문화재로 지정된다고 해서 개발이 완전히 막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뜻인가요? 지속 가능한 개발이 가능해요. 등대와 조화를 이루는 관광 개발 말이죠. 리암이 일어나서 보충 설명했습니다. 유럽의 많은 등대들이 문화재로 보호받으면서 동시에 관광 명소가 되고 있어요. 관광 명소요? 네, 등대 박물관, 해양 체험관, 생태 관광 등 친환경적인 개발이 가능합니다. 주민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럼 일자리도 생기는 건가요? 당연하죠. 오히려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안지후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해경에서도 이 등대를 중심으로 한 해양안전교육센터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센터요? 네, 전국의 어민들과 해양 종사자들을 위한 안전교육을 이곳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수철 할아버지가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럼 우리 경험도 도움이 될 수 있겠네? 물론이죠. 할아버지 같은 베테랑 어민의 경험이야말로 가장 귀중한 교육 자료죠. 서연이 다시 나서서 말했습니다. 저도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시민해양감시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습니다. 시민해양감시 네트워크. 네, 드론과 센서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직접 바다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에요. 리암이 노트북을 켜서 설계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조위, 기상, 선박 운항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도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이 바다의 진짜 전문가가 되는 거죠. 주민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재미있겠네요. 우리도 해볼만 하겠어. 그때 한 주민이 질문했습니다. 그런 일들로 정말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서연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정부에서 해양안전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거든요. 김경감이 보충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양문화재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관련 예산도 크게 증액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우리 섬이 해양 안전의 메카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민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서연의 제안에 박수철 할아버지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참여하겠습니다. 저도요. 우리도 동참하겠어요. 주민들이 하나둘씩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 김춘식도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공청회가 끝나고 주민들이 하나둘씩 나가는 가운데 서연과 리암, 안지후가 남았습니다. 정말 잘 됐네요. 리암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 할 일이 산더미 같아. 하지만 희망이 보여요. 안지후가 창밖의 등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등대에서는 새로 설치한 청색 유도등이 함께 켜져 있었습니다. 하얀 빛과 푸른 빛이 어우러져 밤바다를 밝히고 있었지요. 저 빛이 참 예쁘네요. 사람이 지키는 빛이라서 더 아름다운 것 같아. 서연의 말에 세 사람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월 후, 매화도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등대 주변에는 작은 해양안전교육센터가 세워졌고, 서연은 그곳에서 전국에서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맡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의 변화와 등대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장에는 어민들과 해양 종사자들, 그리고 학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GPS는 편리하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특히 악천후나 전자기 간섭이 있을 때는 더욱 그렇죠. 서연이 스크린에 실제 사고 사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등대는 다릅니다. 물리적인 빛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작동합니다. 한 어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등대들이 자동화되면서 사람이 없는 곳이 많던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박수철 할아버지가 보조 강사로 나섰습니다. 내가 50년간 바다에서 일하면서 본 건데, 기계는 언제든 고장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있으면 위급할 때 직접 대응할 수 있거든요. 할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서연이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시민 해양감시 네트워크가 중요한 거예요. 서연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매화도 주변 해역의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이었지요. 주민들이 직접 드론과 센서를 운용해서 24시간 바다 상황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조의 높이, 파고, 풍속, 시야 거리 등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해경과 기상청에도 실시간으로 전송됩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주민들이 전문가 수준의 일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3개월간의 교육을 통해 이제 우리 주민들은 해양 안전 전문가가 되었어요. 실제로 교육장 뒤쪽에는 드론 조종 자격증과 해양 관측 수료증을 받은 주민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리암 씨가 개발한 데이터 플랫폼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죠. 서연이 리암을 소개했습니다. 리암은 교환 학기가 끝난 후 다시 매화도로 돌아와 해양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환경보호 활동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이 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리암이 노트북을 열어 시스템을 시연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오픈소스로 개발되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한 해경 간부가 감탄했습니다. 실제로 이 시스템 덕분에 지난달에 조난 신호를 조기에 발견해서 어선 세척을 구조할 수 있었어요. 안지후가 보충 설명했습니다. 기존 시스템으로는 30분 늦게 발견됐을 상황이었는데 주민 감시망 덕분에 5분 만에 발견했거든요. 교육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실제 등대를 견학했습니다. 등대 상층부에 올라가니 새로 설치된 장비들이 보였습니다. 이게 조위 센서고 저건 풍향풍속계예요. 김춘식 전 이장이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제 교육센터의 시설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지요. 김 씨, 요즘 일이 어떠세요? 한 방문객이 물었습니다. 보람 있어요. 예전에는 돈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김춘식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수입도 나쁘지 않아요. 관광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매화도는 해양 안전의 성지로 알려지면서 교육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등대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늘부터 청색 유도등을 정식으로 가동합니다. 서연이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등대의 기존 하얀 빛과 함께 푸른 빛이 함께 켜졌습니다. 이 푸른 빛은 사람이 지키는 빛을 상징합니다. 아름답네요. 방문객들이 감탄했습니다. 이제 이 등대는 단순히 길을 안내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지키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리암이 드론을 띄워서 위에서 등대를 촬영했습니다. 하얀 빛과 푸른 빛이 어우러진 등대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지요. 이 영상은 전 세계로 중계될 예정이에요. 전 세계로요? 네, UN 해양안전기구에서 우리 모델을 다른 나라에도 전파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서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수철 할아버지가 소감을 말했습니다. 50년 전에 처음 이 등대를 봤을 때는 그냥 큰 건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마음의 등대가 된 것 같아요. 할아버지 말씀이 정말 맞아요. 서연이 동의했습니다. 등대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상징이에요. 밤이 깊어가면서 방문객들은 하나둘씩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서연과 리암, 안지우는 등대 앞에 남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이 등대가 사라질 뻔했는데 안지우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강해졌어요. 물리적으로도 상징적으로도. 리암이 대답했습니다. 맞아. 이제 이 등대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함께 지키고 있으니까. 서연이 등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서연 선배님, 앞으로 계획은 뭐예요? 안지우가 물었습니다. 일단 이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거야. 전국의 등대들이 모두 시민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멋진 계획이네요. 그리고 해양안전 교육도 더 체계화하고 싶어.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거지. 서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계속 도울게요. 리암이 약속했습니다. 고마워. 우리 셋이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때 등대에서 새로운 신호가 보내졌습니다. 자정을 알리는 특별한 빛의 패턴이었지요. 저건 뭐예요? 아, 그거는 새로 만든 시간 신호야. 매일 자정의 특별한 패턴으로 빛을 깜빡여서 시간을 알려주는 거지. 정말 세심하게 신경 썼네요. 바다에서는 시간도 중요한 안전 요소거든. 세 사람은 계속 등대를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등대의 빛은 밤새도록 바다를 비추며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매화도는 대한민국 해양안전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등대 상층부에서 새로 설치한 수동 백업 렌즈를 닦고 있었습니다. 기존 등명기와 함께 설치된 이 렌즈는 모든 전자 시스템이 고장 나더라도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는 최후의 안전장치였지요. 서연 선생님. 아래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매화도 초등학교 학생들이 오늘도 바다 안전 수업을 들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금방 내려갈게. 서연이 렌즈 청소를 마치고 교육센터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뭘 배울 거예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작은 증거가 큰 파도를 멈춘다는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 무슨 뜻이에요? 1년 전에 우리 등대에서 일어난 실제 이야기야. 서연이 스크린을 켜자 등대 화재 사건의 기록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작은 증거 하나하나를 모으면서 해결될 수 있었어. 어떤 증거들이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기름 묻은 옷, 드론 영상, 녹음 파일. 하나하나는 작은 것들이었지만 모이면 진실을 밝힐 수 있었지. 우와. 아이들이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바다에서 이상한 걸 발견하면 무시하지 말고 어른들에게 알려야 해.
네. 아이들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서연은 등대 앞에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1년 전 그 격렬했던 밤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평온한 바다에 하얀 빛과 푸른 빛이 조화롭게 번갈아 가며 비추고 있었지요. 선배님, 안지후가 해경복을 입고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는 해양안전교육센터의 협력 교관이 되어 정기적으로 매화도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지후야, 오늘 수업은 어땠어? 아이들이 정말 진지하게 들어요. 특히 드론 조종 실습 시간에는 눈을 빛내더라고요. 다행이야. 미래의 해양 전문가들을 키우는 거니까. 둘이 이야기하는 사이 리암이 새로운 장비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서연, 새 센서 설치 완료했어요. 어떤 센서? 해류 변화 감지 센서예요. 이제 실시간으로 조류 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요. 리암은 이제 매화도의 정식 주민이 되어 해양 데이터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우리 시스템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 맞아요. 지난달에는 부산대학교에서도 이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했어요. 안지후가 보고했습니다. 정말, 그럼 우리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거네. 네, 벌써 12곳의 등대에서 시민 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했어요. 서연이 뿌듯해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보람 있는 건 주민들의 변화야. 실제로 매화도 주민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개발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해양 보호와 안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지요. 김춘식 아저씨도 이제는 해양 안전 전문가가 다 됐어. 맞아요. 어제도 관광객들에게 조류 안전 교육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박수철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 많아. 아이들 교육은 잘 됐어. 네, 정말 열심히 들어요. 그래야지. 우리 바다는 우리가 지켜야 하니까. 할아버지가 등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1년 전을 생각하면 정말 많이 변했죠. 그러게. 그때는 이 등대가 사라질 뻔했는데. 할아버지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강해졌어요.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지키고 있으니까. 서연이 등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등대의 빛이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하얀 빛과 푸른 빛이 번갈아 가며 바다를 비추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지요. 저 빛을 보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리암이 말했습니다. 응, 사람의 손길과 마음이 담긴 빛이라서 그런 것 같아. 선배님, 앞으로의 계획은 뭐예요? 안지후가 물었습니다. 일단 교육 프로그램을 더 체계화하고 싶어. 그리고 서연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해양 안전에 대한 시민 의식을 더 높이고 싶어. 바다는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을 널리 알리고 싶어. 어떤 교훈이요? 작은 시민 한 명의 용기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서연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래요. 1년 전 서연 선배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매화도가 있는 거니까.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리암도 지후도 수철 할아버지도 그리고 주민들도 모두 함께 했잖아. 맞아요.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밤이 깊어가자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혼자 등대 앞에 남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1년 전 그 격한 파도와는 달리 이제는 평온하고 따뜻한 소리였지요. 파도는 기억한다.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폭풍우도, 평온함도, 사람들의 노력도, 희생도. 그리고 이제 이 바다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지키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기억들을 말이지요. 서연이 마지막으로 등대를 올려다봤습니다. 수동 백업 렌즈가 기존 렌즈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안전하겠어. 서연이 만족스럽게 말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등대는 밤새도록 바다를 비추며 모든 선박과 사람들의 안전한 귀향을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는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된 아름다운 변화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